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6월 8일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1월부터 1955년 8월까지 최고사령부로 종하고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군건설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불멸의 용도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전승의 성지입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사적 내용을 해설해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던 리운별 책임 강사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세심한 지도 속에 사적지가 종합적인 교양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기 사적관에 모셔진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용상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원수복을 입으신 수령님의 사진문헌은 위대한 용장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풍모가 그대로 안겨오는 국보적인 사진문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의 사적물들과 사적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 이 거대한 가르치심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을 만대 길이 빛내시려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불변의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용도사가 응축되어 있고 반미 대전 승리의 시원이 열린 전승의 성지라고 하시며 사적지의 역사적 지위도 밝혀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진문헌들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사적지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용도력, 천리해안의 지략과 고미한 독성을 지니셨기 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돌아보신 최고사령부 지휘초입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지휘초를 돌아볼수록 빨치산 장군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 풍모가 가슴 뜨겁게 느껴진다고. 여기 최고사령부 지휘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군사 리론,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용군수를 감동 깊이 전하해 주는 곳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집무실 벽에 난 기총탄 자리와 또 최고사령부 지휘초 뒷산에 떨어진 500kg짜리 불발 폭탄도 보아주시면서 우리 수령님처럼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신 사실은 세계 전쟁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임윤희 책임 강사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그날 해주신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해서 최고사령부 지휘초가 원상 그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게 됐고 매 방들에는 조국해방전쟁 당시의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앞으로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참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일꾼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용도력, 독창적인 전법으로 미제를 다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불멸의 업적을 대류리어 끝없이 빛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는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전쟁 시기 맛이 나게 원상 그대로 보다 더 훌륭히 꾸려졌고 혁명사적 자료들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날 우리 강사들은 우리 당에서 금싸라기처럼 맡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강사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줄 때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강사들이 이런 강의를 활발히 벌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로는 130여만 명의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위대한 수련님의 만곡불멸의 전승 업적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1950년대에 가열초절한 반미대전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과연 어떻게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을 주는 역사의 증견자인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에서 오늘도 참관자들은 지리칠의 전통, 승리의 전통을 대르리어 빛이어갈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증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배를 안아오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왕위전의 최전방을 굳건히 지켜선 상원세멘트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전인민족 증산투쟁의 전열에서 영웅적 노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계속 남김없이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원의 노동계급은 지난 5월에 연합기업소 소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혁명의 연대마다 우리 당이 펼친 대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온 상원의 노동계급은 6월에도 맡겨진 세멘트 생산에서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정연의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우리가 결의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당 앞에 청하받아야 하는 6월을 더 높은 세멘트 증산 성과로 빛내기 위해서 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 사업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교대별, 작업반별 경쟁을 활발히 벌이는 한편 순회점검 횟수를 지난해의 2.5배 이상으로 늘려서 매일 세멘트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산의 열쇠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한 분탄 직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분탄의 질이 담보돼야 쿠링카의 질도 담보되고 소속노의 능력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는 석탄 회분을 낮추고 분말도를 높이기 위한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서 지난 시기보다 매일 수십 톤의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크링카의 질을 확고히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멘트 생산의 원료보장을 맡고 있는 상원 석회석 광산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해서 석회석 생산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설비관리자 생산입니다. 지난 시기에 한 번 순회점검하던 걸 지금은 하루에 3번, 4번 순회점검하고 목요 설비점검. 지금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다가오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를 더 높은 세멘트 증산 성과로 뜻깊게 맞이할 더 높은 요리 안고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 나가며 계속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과학기술로 생산 장성을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매 요소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중산량과 전략양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료 직장에서 보온을 다했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증산의 열쇠를 과학기술 발전에서 찾고 세멘트 생산 공정들의 개건 현대화와 대보수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해서 세멘트 생산량을 계속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농군민 조직들에서 좋은 일하기 운동으로 마련한 소형 트랙터로들이 개성시 장풍군의 농장들에 전달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농군민원들은 농업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여 소형 트랙터로들을 마련했습니다.
전달 모임이 10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혁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농군맹 조직들에서 마련한 농군맹호 소형 트랙터로들을 장풍군원의 농장들에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농군맹호 소형 트랙터로들을 돌아봤습니다. 참가자들은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멈춰 있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 점령을 위해 들끓고 있는 각지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증산투쟁, 애국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반석 혁명학원의 원아들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재령군 삼지강 농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뜻깊은 고장에서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나날이 꽃피나는 새생활 새문명을 마음껏 누려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남다른 긍지와 행복을 구가하는 종목들은 대중의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수학 작업반, 다수학 농민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 원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솔솔한 근용으로 들끓는 여기에서 조냐마다에서 풍미한 작황을 일으켜줄 것을 부탁하며 원아들이 부른 열망, 강대한 어머니 내조국 등의 노래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문화송의 지게강연 강사들이 순천지구 청년탄광윤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선전선동 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서 온 탄전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송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지게강연 강사들로 집중강연 선전대를 조직하고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강연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며 다양한 주제의 노래 소품들을 배합해서 사상의 침투력,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시대 정신이 맥박치고 호소성이 강한 이들의 집중 강연 선전 활동은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선을 떠맡고 지하전구마다에서 자국번영의 진경로를 과감히 열어나가고 있는 탄부들에게 고무적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자강도에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떨쳐나선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력히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당정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도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전 세계적 알곡 생산으로 힘있게 고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준비해가지고 현재 지금 도안의 한 알곡 증산의 예비는 첫째도 둘째도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도안의 지게강연 강사들은 도에서 배출된 애국농민, 농민영웅들의 투쟁 이야기, 애국의 열망으로 끌어오르게 하는 시와 노래 등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진행해서 뜻깊은 올해를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 위해 혼신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투쟁 기세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의 증산투쟁 조력운동의 앞장에는 과학기술 중시기풍이 확고히 서고 인재 역량이 강한 단위들이 서 있으며 날을 따라 자기 단위의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에 정통한 인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안의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과학실험용 사업을 지도하면서 보면 해당 단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우보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지난 시기와 달리 우리 일꾼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해당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며 어떤 과학기술 자료가 요구되는가 하는 수요를 정확히 장악하고 여기에 맞는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해당 단위들이 내려보내는데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룩된 과학연구 성과들,
그다음에 이제 창의 고안들 이걸 이제 흉상 업무나 전시를 통해서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 보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이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실속 있게 진행해서 공장의 청업원들을 지식형 근로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보급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한 문제가 바로 보급실을 어떻게 실속 있게 운영하겠는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원들이 역할을 높이자 이렇게 하고선 우리 보급원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기술 일꾼들, 이렇게 노동자들 다 만나보고선 그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이 뭐고 걸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자료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기지를 구축하다 나니까 정업원들이 무엇이 제기되거나 이렇게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보급실에 달려와서 이렇게 자료를 공장에서는 솔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치 있는 창의 고안을 비롯해서 올해에 들어와서 10여 건의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는데 이것을 창안한 종업원들은 과학기술 보급실의 이율성 독자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이 종업원들의 과학기술 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단위의 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실제적인 계기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 종업원들 속에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볼 때 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로 일하려는 그런 열의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맞게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전담가의 김미란 연구위 밑에 공장의 생산과 기술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올해만도 6천여 건 더 구축해 나왔으며 과학기술 보급원들이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제때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종업원들이 치약 생산 공정과 포장 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서 필수적인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제품의 질 보장에서 또렷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중국 대북 공개 국제 육상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0일 귀국했습니다. 조국의 용의를 떨치고 돌아온 육상 선수들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체육부문 일꾼들, 체육인들이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중국, 홍콩, 인디아,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하여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남자 100m 달리기, 여자 1500m 달리기, 남녀 5000m 달리기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진행된 지역은 정말 그 날씨가 정말 덥고 35도를 넘었습니다. 습하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 선수들은 강력한 인내력과 높은 속도로 상대 선수 이번 경기대회에서 한일용, 리광옥 선수들은 남녀 5000m 달리기 경기에서 각각 1위를 하고 금메달을 쟁취했으며 전수경 선수는 여자 5000m, 1500m 달리기 경기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호남성에서는 8일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들이 파괴됐으며 주요 통신선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송해 7개 지역에서 1만 3천여 명이 안전지대로 소개됐다고 합니다. 한편 서북부에 위치한 청해성에서는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 내려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들불로 심각한 대기 오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북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들불은 많은 연기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토론토와 오타와, 몬트리올을 비롯한 도시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삼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5일 홍역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420명의 홍역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런던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홍역이 풍토병으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여름철에 유동이 많아지면 이 질병이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농업연구사들이 벼의 열 견딜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명 QT12라고 하는 이 유전자를 벼종자에 주입하면 단백질과 호상작용하면서 일정한 막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벼가 자라는 기간 고온의 영향을 막는 데서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새 유전자를 주입한 벼종자들을 고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지역에 시험적으로 심고 분석해본 결과 알곡 소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서 폐유를 연유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은 크게 열분해 반응로와 촉매 반응기, 농축기, 원심 분리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 조종 체계가 도입돼 있어 생산에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닫기형 순환 체계로 설계됐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250리터의 폐유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폐유의 90%가 디젤유나 나프사, 합성가스로 전환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상순에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열흘간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을 자주 받은 것으로 해서 날씨 변화가 비교적 심했습니다. 우선 이 기간에 3일과 4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아침과 저녁에 비해서 낮에는 더운 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렸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그 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중순기간에 저기압골의 용량을 자주 받아서 비가 자주 내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에 여러 가지 병들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의 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륙을 위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만포, 온성, 라선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운전과 청진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지형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남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근대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과 14일에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3일에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에는 서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13일 밤과 14일 오전 사이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우레를 동반한 강한 소낙비가 내리고 한때 벼락도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4일 사이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와 개성시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이 때문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벼락과 강한 소낙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특히 벼락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15일에도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